지구의 끝자락, 온통 흰색으로 뒤덮인 거대한 대륙이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를 맴돌고 드넓은 바다마저 꽁꽁 얼어붙어 그야말로 얼음지옥이라 불리는 곳, 바로 그린란드죠.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이 혹독한 땅에서 인류는 과연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삶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생존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얼음과 눈의 장벽 속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난 인간의 상상 초월 생존 전략과 그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강인한 삶의 철학을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어떤 깊은 통찰을 안겨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린란드, 이름처럼 푸른 땅은 아니지만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푸른 희망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들은 척박한 자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듯 보이는 이 땅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찾아냈고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의미에 대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빙하와 얼어붙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설원 위에서 개썰매를 타고 질주하는 사냥꾼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눈 덮인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생명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얼음 바다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는 카약을 타고 물범을 사냥하는 모습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인내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차가운 물속을 헤치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 물범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냥에 성공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수천 년간 갈고 닦아온 지혜가 느껴집니다. 물범은 단순히 먹잇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만들어주는 가죽부터 연료가 되는 기름,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고기까지 물범 하나로 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냥 기술만으로는 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린란드인들의 또 다른 생존 비법은 바로 공동체 정신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사냥하기 힘든 거대한 고래를 잡을 때도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할 때도 이들은 늘 함께했습니다. 사냥한 동물을 홀로 독점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흙집이나 이글루 안에서 불을 쬐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사냥물을 함께 나누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협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린란드인들의 삶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들기보다 그 일부로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린란드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깊고 다양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그런데 과연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며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왔을까요? 이제 그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 그 전통의 발자취를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식량 확보를 위한 탁월한 능력입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주식은 다름 아닌 바다와 육지에서 얻는 동물들이었죠. 특히 물범 사냥은
그린란드인들에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히 카약을 타고 얼음 바다를 가르며 물범의 숨구멍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작사를 던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자연과 하나 된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이 작은 카약은 그들의 손발과도 같았고 날렵한 작살은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거대한 고래를 잡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냥이었지만 그만큼 풍부한 식량과 자원을 안겨주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죠. 육지에서는 술록 사냥이 중요했는데요. 개썰매를 이용해 서론을 질주하며 술록을 추적하는 모습은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사냥 기술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사냥 방식은 동물의 습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사냥한 동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먹거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범과 고래의 두꺼운 지방은 혹독한 겨울밤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이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난방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방은 고칼로리 영양분으로 혹한 속에서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죠. 동물의 가죽은 추위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한복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술록 가죽은 가볍고 따뜻하며 물범 가죽은 방수 기능이 뛰어나 옷이나 카약 제작에 두루 활용되었죠. 뼈와 힘줄은 바늘이나 작살끝,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심지어 내장까지도 식재료나 다른 용도로 쓰이며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모든 부분이 소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인들은 자연에서 얻은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삶의 지혜를 몸소 실천했던 겁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몸을 보호하는 의복 또한 그들의 생존 지혜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여러 겹의 동물 가죽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추위를 막았는데요. 특히 술록 가죽이나 물범 가죽을 정교하게 다듬어 안쪽에는 털이 몸에 닿게 하고 바깥쪽에는 털이 외부를 향하게 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 놀라운 보온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성들은 작은 뼈 바늘과 술록 힘줄로 만든 실을 이용해 섬세하고 튼튼하게 옷을 꿰맸습니다. 이 옷들은 단순히 따뜻한 것을 넘어 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는 방풍 기능까지 갖춰 영하 수십 도의 날씨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이런 정교한 의복이 없었다면 그린란드에서의 생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거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특별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글루는 주로 사냥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했지만 좀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겨울철에는 흙과 돌, 그리고 떠내려온 나무들을 활용하여 흙집을 지었습니다. 이 흙집은 땅을 파고 그 위에 돌과 흙, 그리고 잔디를 덮어 지붕을 만드는 형태로 반쯤 땅속에 묻힌 구조 덕분에 외부의 찬 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었죠. 두꺼운 벽과 지붕은 자연 단열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내부에서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흙집 안에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사냥에 대한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인들이 수천 년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린란드인들은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얼음과 눈밭 위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상상조차 어려운 난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지혜와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다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그들은 얼음 밑에서 숨쉬는 물범을 찾아내고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며 드넓은 설원을 누비는 술록을 쫓았습니다. 이 모든 사냥에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특수 제작된 도구들이 필요했죠. 날렵하게 얼음 바다 위를 가르는 카약은 물범 사냥의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물범을 추적하는 모습은 그들의 용기와 인내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멀리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정교한 작살은 그들의 뛰어난 사냥 기술을 대표했습니다. 또한 드넓은 설원에서는 충직한 개들이 끄는 썰매가 필수적인 이동수단이자 사냥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개썰매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것을 넘어 사냥꾼들이 술록과 같은 육상 동물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그들은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고기는 귀한 식량이 되고 두꺼운 가죽은 극한의 추위를 막아주는 옷과 튼튼한 집의 재료가 되며 뼈와 힘줄은 정교한 도구와 질긴 실로 재탄생했죠. 이처럼 사냥물을 모든 부분까지 활용하는 지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자 동시에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사냥물은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성공적인 사냥은 곧 마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었기에 사냥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귀한 식량을 기꺼이 이웃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협동과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그린란드 이누이트족이 수천 년간 극한의 환경 속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곧 생존의 이유였던 셈이죠. 그들은 함께 사냥하고,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추위를 이겨내며, 함께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외부 문명이 그린란드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서구식 교육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 방식과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점차 편리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카약 대신 강력한 모터보트가 바다를 가르고 흙집 대신 콘크리트 건물이 마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은 물론 전 세계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이러한 변화는 분명 그린란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과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도 야기했죠. 젊은 세대들은 점차 조상들의 지혜로운 사냥 기술이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보다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는 그린란드인들의 삶에 또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는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물범이나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가 변하고 이는 곧 전통적인 사냥터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냥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했던 자연의 순환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냥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그린란드인들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사냥은 단순한 식량 확보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곧 삶의 방식이자 문화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사냥터가 사라지는 현실은 그들의 오랜 전통과 지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냥꾼들은 예측 불가능한 얼음의 변화 때문에 카약을 저어 나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고요.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물범 사냥의 성공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신 슈퍼마켓에서 파는 수입 식료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식단이 바뀌는 문제를 넘어 그들의 오랜 자급자족 문화와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마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식 건물들과 상점들, 그리고 손에 스마트폰을 든 젊은 이누이트 청년들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어쩌면 충돌하는 그린란드의 오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터보트가 전통 카약 옆에 나란히 정박해 있는 풍경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외부 문명의 유입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켜온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 모든 딜레마의 가장 큰 원인이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했던 빙하가 속절없이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드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죠. 빙하가 사라지면서 북극곰과 물범 같은 주요 사냥감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리면서 그린란드인들의 생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냥터를 잃어버린 어부의 시름 섞인 얼굴에는 당장 내일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추운 극지방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지혜롭게 살아온 그린란드인들이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기후변화와 거스를 수 없는 현대 문명의 파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생존 방식이 위협받는 이 현실은 단순히 한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작은 거울처럼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삶의 지혜와 현대 문명의 편리함, 그리고 파괴되는 자연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그들의 처절한 노력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좇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일까요? 그린란드 사람들의 삶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그린란드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기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질문과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그들이 지켜온 가치와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묻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